자, 지금 이렇게 지금 열려있는 분들이 있죠. 예, 저하고 약간 화면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게 포토샵 제가 미리 열어놓은 화면인데 혹시 요거 열려있으면 X 눌러서 닫아보세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X 있죠. 그리고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혹시 있으신가요? PS라고 되어 있는 친구. PR은 아니고 PS. 요게 포토샵, 예, 포토샵.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친구는 포토샵 2023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리고 기존에 포토샵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죠. 그죠? 포토샵 써보신 분. 나중에 이제 보면 다 알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어떤 작업 주로 하셨어요? 편집? 어, 어. 아,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럼 주로 사진 작업? 편집하고 사진 작업, 이런 쪽으로? 기호씨도 그래요? 아니면 뒤에 기호씨? 아, 웹 쪽으로 작업 많이 했어요?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0에서 시작을 할 거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해볼 거고, 지금 저하고 같이 경험해보는 포토샵이 포토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대신에 제 수업 듣고 나서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아, 이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구나 하는 거는 보이거나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포토샵을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배우고 싶어서 포토샵 들어가서 유튜브 봐도 뭔 소린가 지금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 제 수업 듣고 나면, 아, 얘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는 들릴 거니까 그렇게 하나씩 보태시면 돼요. 보태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딱 실행시키면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돼요. 포토샵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던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둘 중에 하나. 뭐냐 하면 뉴냐 오픈이냐. 그죠? 그 둘 중에 하나죠. 뉴가 뭐예요? 새로 만들기, 오픈 열기. 한글 생각해 보세요. 한글. 여러분 한글로 뭔가 작업을 했다. 그럼 내가 예전에 작업했던 거 수정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파일을 열죠. 그게 오픈. 근데 하나도 말고 새로 내가 한글 파일 작업할 거야. 그럼 뭐예요? 새로 만들기. 그게 뉴.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 엑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둘 중에 하나 실행시키면 뉴냐 오픈이냐 보시면 다른 거는 찾아도 보지 마세요. 익숙해지면 다 눈에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뉴 한번 눌러보세요. 뉴 파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 뭐가 다양한 것들이 막 나오죠? 그런 거. 자, 요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포토샵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규격들을 미리 세팅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제일 앞에 있는 친구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요만큼은 딱 잘라갖고 요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여기가 익숙해지면 요거 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보실게요. 요것만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하이 버전, 그러니까 지금 이게 CC 버전인데 CS 버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처음에 실행시키면 요거 자체가 없어요. 요만큼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이 버전 사용하셨다가 CC 버전으로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 딱 실행시키면 뭐지? 순간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여기 제일 위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요거.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려고 하는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 지정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파일 이름도 사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지만, 자, 이걸 약간 우리가 확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파일 이름 짓는 거, 자, 이름 짓는 거, 요거를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걸 우리가 보통 네이밍이라고 표현해요. 네이밍. 그래서 파일 이름 하나도 물론 아무렇게나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네이밍의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인스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채널이나 계정 이름 지을 때 뭘 고려해요? 채널이나 이름 지을 때. 채널이나 계정 이름 지을 때 뭘 고려하죠? 누군가 그 이름만 딱 들어봐도 이 안에 어떤 채널인지,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건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어줘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죠. 그것처럼 네이밍의 첫 번째 원칙은 이름만 딱 들었을 때, 아,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구나를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네이밍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물론 이제, 아, 이 파일 이름 하네,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파일이 여러분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파일 이름만 봐도 이게 뭔지 알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작업들은 그게 디자인이든 마케팅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채널을 만들어서 채널을 관리하던 모든 작업이든 프로젝트 폴더 단위로 작업하는 거를 권장. 제가 나중에 여러분하고 수업하다가 보면 중간에 권장이란 말을 잘 써요. 권장이란 말은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만 하면 더 효율적.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작업은 프로젝트 폴더 단위로 작업하는 걸 권장하고, 자, 그러면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당연히 그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파일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때는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냥 비포 애프터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파일을 별도로 내가 하나씩 내가 뭐 이렇게 작업할 때 결과물로 만든다. 그러면 파일 이름이 당연히 이게 무슨 파일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유명해졌어. 안 그러면 프로젝트 팀이 한 개 만들어져서. 그래갖고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태학원 국가정원에 관련된 뭐 결과물들,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파일 이름 뭐라고 지어야 되겠어요? 태학원 국가정원 뭐시기 이런 식으로 해야 그게 무슨 파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할 때마다 태학원 국가정원 뭐시기 또 태학원 국가정원 뭐시기 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폴더를 프로젝트 명으로 잡아놓고 그 안에는 비포 애프터만 구분할 수 있도록 날짜를 주거나 아니면 그냥 번호 01, 02 이런 식으로 주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냥 날짜로 한번 넣어 볼게요. 26 0824 다시 01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두 개.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죠? 얘랑 얘기 둘의 차이가 뭐예요? 대시랑 언더바죠. 그죠? 대시랑 언더바. 대시랑 언더바 차이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냥 지금까지 그냥 썼죠. 그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 수업은, 뭐, 막 이렇게 해라! 그런 거는 잘 없는데, 우리가 알고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 하는 거는 틀리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거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이렇게 놓고, 파일 이름을 그렇게 적고, 여기 앞에를 더블 클릭 따박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 가운데를 언더바로 놓고 더블 클릭 딱 한번 누워보세요.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더블 클릭이니까 요만큼만 잡히죠. 여기는 더블 클릭이면 전체가 다 잡히죠.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SNS 마케팅을 하려고 우리 키워드 같은 거 넣을 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파일 이름을. 자,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먼저 요거는 전체를 하나의 키워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죠. 대시를 넣죠. 그러면 요 자체가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키워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일 이름 하나에도 뭔가 다양성을 부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전체를 그냥 통으로 그냥 하나로 읽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언더바를 써주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해시태그 같은 거 넣을 때 해시태그에 띄어쓰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띄어쓰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언더바 넣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요걸 요런 의도를 갖고 쓴다. 그럴 때 어떤 걸 쓰는 게 더 효율적일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나중에 강조할 건데 디자인과 마케팅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없어요. 무조건 이게 맞다.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어떤 부분을 고려하느냐,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고민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냥 지금은 이제 아는 거예요.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알았지만 편한 거 그냥 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width하고 height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요게 나오죠. 요게 단위예요, 단위. 여러분들이 작업할 파일의 작업 단위인데 보면 뭐가 많죠? 이거 눌러보시면 그죠? 뭐가 많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지. 근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픽셀, 두 번째가 밀리미터. 나머지는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하나씩 입히시면 돼요. 그러면 픽셀과 밀리미터의 차이는 뭐냐?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컨텐츠, 결과물을 내가 어디에다가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단위를 픽셀로 갈 거냐, 밀리미터로 갈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픽셀. 어떨 때 사용할까요? 연수씨, 픽셀 어떨 때 사용할까요? 그렇죠.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머릿속에 들었는데 말이 잘 안 되죠.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수업하다 보면 중간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이렇게 툭툭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한테 정답을 맞추세요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업을, 이렇게 학습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가 하면 약간 주입식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아마 디자인이나 마케팅 쪽에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건데 디자이너와 마케팅의 그 작업자들의 여러 가지 소양 중에 정말 중요한 소양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에요, 소통. 클라이언트가 뭘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소통을 우리가 발생하면 똑같은 결과물을 놓고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그래요.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천장에다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쪽에다 구멍을 갖다가 하나 동그스름하게 뚫어주세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동그스름하게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근데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동그스름하게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나중에 결과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이거는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명확하게 나 요렇게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디자이너는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렇게인가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가 결과물이 오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툭툭툭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정답을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툭, 툭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우리 수업 시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선 픽셀과 밀리미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단위를 픽셀로 쓴다. 그러면 결과물들이 주로 어떤 경우냐?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들.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든다. 그럴 때 단위를 픽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위가 밀리미터인 경우는 제품 디자인이나 인쇄 디자인, 편집 디자인에 해당되는 친구들. 내가 명함 만든다.
그러면 단위 밀리미터. 전단지 만든다. 그러면 단위 밀리미터. 책 만든다. 단위 밀리미터. 그런데 프로필 이미지 만든다. 웹이나 채널에 만들 프로필 이미지 만든다. 그럼 단위 픽셀. 썸네일 만든다. 단위 픽셀. 그죠? 그래서 일단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딱 두 가지. 픽셀이냐 밀리미터냐.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 컨텐츠가 최종 결과물이 웹이나 영상에 걸리는 컨텐츠다. 픽셀. 인쇄물이다. 밀리미터.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컨텐츠의 한 7:3 비율로 웹이나 영상에 걸리는 컨텐츠들이 많죠. 그래서 단위는 픽셀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위스하고 하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넓이하고 높이의 개념이요. 넓이하고 높이. 자, 근데 프로그램마다 요걸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틀려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어도비에서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다른 친구들은 다 작업창을 넓이, 높이의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프리미어 경험해 보신 분 있을까요? 프리미어. 프리미어는 작업창, 우리가 이제 그 시퀀스라고 그러는데 그 시퀀스 만들 때 요거를 넓이하고 높이라고 안 하고 가로, 세로, horizontal, vertical로 표현을 해요. 가로, 세로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냥 우리가 작업할 때는 가로, 세로나 넓이, 높이가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넓이하고 높이는 사실 넓이라고 높이 이 단어 width하고 height는 컨텐츠 만들 때 진짜 많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도 한번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넓이 300, 높이도 그냥 300.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랑 아트보드라는 거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은 가로, 세로로, 가로로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넓이, 높이가 300이 300이면 1:1 비율이니까 큰 의미 없겠죠. 그 다음에 아트보드는 작업창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넓이, 높이 300에 300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레졸루션이라고 있죠. 레졸루션. 이게 해상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옆에 보면 픽셀 퍼 인치가 있고 픽셀 퍼 센티미터가 있어요. 그죠? 단위가.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픽셀 퍼 인치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픽셀스하고 옆에 슬래시 되어 있고 인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는가 하면 픽셀 퍼 인치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걸 줄이면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PPI. 여러분들 웹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에서 이미지 같은 거 다 캡처하면 뒤에 보면 뭐 PPI 적혀 있죠. 그 PPI가 바로 픽셀 퍼 인치의 약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적는 칸 나오죠?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옵션이 없어요. 자, 요거는 일단 뭐 다양한 옵션들을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70이냐, 300이냐. 70이냐, 300이냐. 그리고 이걸 나누는 기준 역시도 앞에 우리가 단위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냐, 인쇄물에 관련된 컨텐츠냐에 따라서 해상도를 70으로 줄 거냐, 300으로 줄 거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00 PPI다. 그러면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300개의 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색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2 PPI다. 그러면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72개의 점을 이용해서 색이나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는 72 PPI 그리고 인쇄물은 300 PPI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뭐 현업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기거나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 디자인 고인물들 있죠.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디자이너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PPI라고 안 하고 DPI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DPI. DPI는 뭐냐면 다트 퍼 인치거든요. 다트 퍼 인치.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냥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다트 퍼 인치하고 픽셀 퍼 인치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컨텐츠가 만든다고 하면 컨텐츠의 한 7, 80%가
웹이나 영상에 걸리는 컨텐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픽셀이 대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PPI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웹이나 영상보다는 뭐가 많겠어요? 인쇄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겠죠.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픽셀이라고 표현하고 다트라고 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DPI. 근데 지금은 그냥 큰 의미로 그냥 같은 친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정 찜찜하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장님이 좀 이렇게 깐깐하신 분이야. 그럼 나보고 뭐 72 DPI로 작업해. 그럼 쓱 가가지고 부장님 이거 PPI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해상도 72로 잡을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칼라 모드 나오죠, 칼라 모드. 자, 칼라 모드도 뭐가 많죠? 칼라 모드. 자, 이 칼라 모드도 뭐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RGB 칼라 모드냐, CMYK 칼라 모드냐. 나머지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자, 우선 RGB 칼라 모드는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 그리고 CMYK는 사이언 또는 시온이라고 불러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K는 블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다. 그러면 RGB 칼라 모드. 인쇄물이다. 그러면 CMYK 칼라 모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RGB 칼라 모드랑 CMYK 칼라 모드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빛의 삼원색. 들어보셨죠? RGB가 바로 빛의 삼원색이에요. RGB가. 레드, 그린, 블루. 자, 그 다음에 색의 삼원색 들어보셨죠?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다. 그러면 RGB 칼라 모드. 인쇄물이다. 그러면 CMYK.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RGB 칼라 모드로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백그라운드는 그냥 여기 화이트 잡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컨텐츠가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다. 예를 들면 프로필 이미지다, 또는 썸네일 이미지다, 뭐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먼저 단위 픽셀, 해상도 72, 칼라 모드 RGB. 자, 내가 만들 게 명암이다, 또는 전단지다, 리플렛이다, 인쇄물 쪽이다. 그러면 단위를 밀리미터. 그리고 해상도 300, 칼라 모드는 CMYK.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reate. 그러면 이런 화면이 짠 하고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